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중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중배입니다. 외식업계의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식업의 부진과 원인을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텔레비전을 켜면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식업계는 경기 한파의 영향을 혹독하게 겪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에 있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중앙회 회원업소 중에 이제 표본이 될 만한 400개 업소를 뽑아서 2017년 10월부터 1년간의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400개 업체 중에서 남은 업체는 불과 27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125개. 그러니까 전체의 31.3%의 업소가 불과 1년 사이에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0곳 중 3곳이 문을 닫았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만큼 외식업계가 쉽게 폐업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해당 폐업률은 2016년에 23.8%로 집계한 통계청의 외식업 폐업률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업한 업소들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41.3%로 폐업을 하지 않은 업소의 인건비 비중인 35.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 매장 면적이 작은 영세 외식업체일수록 폐업률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크고 직원 수가 적을수록 영세업체일수록 또 폐업률이 높았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세업체일수록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요인의 여파를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만큼 폐업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경기마저 더 안 좋으니까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외식산업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의 외식업 경기지수는 65.08, 5월과 같은 지수를 기록했는데요. 참고로 이 경기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성장, 100 미만이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월에서 3월까지 100 미만인 65.97에서 머물다가 4월에는 65.08에 하락했죠. 또 5월과 6월에도 같은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식업 경기지수가 지난해부터 계속 하향 추세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데요. 최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역시 인건비였습니다. 여기에 임대료와 원자재 값까지 치솟으며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온 겁니다. 네, 물가와 임대료 상승도 큰 원인이겠지만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나 영세업소들의 경우에 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외식업계 전반을 위축시킨 것도 또 원인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달 서비스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거래 규모는 2013년엔 3,347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무려 3조 원 규모로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외식을 하기 위해서 굳이 외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 간편식을 뜻하죠. HMR 역시 인기를 얻으면서 외식업계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363억 원이었던 HMR 시장 규모가 올해에는 3조 9,228억 원으로 폭증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달 음식이나 가정 간편식 HMR을 통해서 집밥이 아닌 음식들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외식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도태 또는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쟁자가 나타나다 보니 한정적인 소비자의 수요가 이 부분에서 또 나눠지면서 타격을 입은 건데요. 정말 다양한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외식업계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외식업계의 불황을 체감할 수 있는 건 일반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성황을 이뤘죠. 프랜차이즈 뷔페 등도 지난해부터 줄 폐점을 하고 있는데요. 한식 뷔페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식 뷔페 중에
가장 높은 점포수를 자랑한 게 계절밥상인데요. 계절밥상은 2017년에 전국에 54개가 있었던 점포수가 지난해에는 거의 절반인 29개로 떨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6개의 매장만 남았고 또 모두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별곡 역시 2016년부터 최근까지 6개의 매장이 폐점을 해서 현재에는 43개 매장만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반도 지난달 1호점을 폐점하면서 매장 수가 이제 10개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진단도 나옵니다. 네, 어쩐지 한식 뷔페를 가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많이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이 한식 뷔페마저 외식업계에서 줄줄이 발을 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외식업계에서 더 이상 수익을 쉽게 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할 텐데요. 정말 외식업계가 혹독한 한파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파입니다. 여기에 뭐 내부의 출혈 경쟁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딜 가나 이제 흑당 버블티 예. 좋아하실 텐데요. 네,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행에 너무 민감한 거죠. 커피숍뿐만 아니라 마트, 패스트푸드점에서까지 이제 관련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또 마라탕도 유행입니다. 전국적으로 마라탕 업소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이제 생기고 있죠. 예. 잠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힘든 외식업체끼리는 자체적으로 서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과 2년 전엔 흑당 버블티, 마라탕처럼 또 대만 카스테라가 대유행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어떤가요? 거의 찾아볼 수가 한 고발 프로그램이 이제 그 일부 대만 카스테라를 취재한 여파도 있었지만 그 유행이 지나니까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건데요. 찜닭, 조개구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한때 어떤 아이템이 잘 된다라고 하면 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결국은 초기 자본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대로 거리에 나앉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불황도 불황이지만 여러 요인들이 이제 겹치면서 외식업계의 한파는 단순한 겨울이 아닌 그야말로 빙하기를 맞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네요. 경제도 안 좋지만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한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공유 주방으로 골라봤습니다. 예. 공유 주방이란 이름 그대로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업소,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주방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공유 주방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건 상업적으로도 이제 주방을 공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식품위생법상의 한 개의 음식 사업자에게 별도로 독립된 주방을 요구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존에는 공유 주방이 가능하더라도 주방 하나를 칸막이로 나누고 또 업체들은 별도의 조리 시설을 이제 구비해 놔야만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통해서 2년간 하나의 주방을 여러 업체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과 달리 공유 주방에서 생산한 음식도 이제 유통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춰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청년들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네,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에 이어서 공유 주방까지 나오다니 정말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공유 주방이 외식업계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유 주방이 단순히 이제 배달이나 온라인 유통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한다면 골목 식당, 외식업계는 오히려 경쟁자가 더 많아진 셈이 되겠죠. 반면 공유 주방이 골목 식당과 같은 실제 요식업의 창업을 위한 장치로 쓰인다면 보다 다양한 메뉴와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유 주방에 입점하려는 업체들은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향후 외식업계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외식업체가 겨울도 아닌 혹독한 빙하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원인이 하나라면 어떻게든 해결책이 보일 테지만 사실처럼 얽혀진 시대의 문제들이 더욱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분명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지만 각계의 노력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지금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